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대로 본다면 한 2만 원 정도면 대부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보셔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면은 이제 제일 좋은 모발 굵어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건강 인터뷰 가족 여러분. 청담 모텐셜 이인재 원장입니다. 거울 볼 때마다 휑한 머리 때문에 덜컥 겁부터 나시죠? 이거 치료하려면 수천만 원 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사실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한 마음을 이용하는 상술일 때가 많거든요. 큰돈 쓰지 마세요. 집에서 머리 숱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오늘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저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서 정말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들여서 탈모 치료를 꽤 오랫동안 지속해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까지 가셔서 수억을 들여서 줄기세포 주사를 두피에 맞고 그걸로 어떤 좋은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했던 분들이 있으신데, 사실 그분들이 그걸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었다면 저한테까지 오진 않으셨을 거거든요. 근데 오셨을 때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결국에 치료를 해보니 처음엔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효과는 얻지 못해서 이제는 모발 이식 수술이나 아니면 두피 문신 시술 같은 어떤 다른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라고 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됐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줄기세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줄기세포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약간 과대간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혈액을 채취해서 그 안에 있는 줄기세포를 주사를 한다 라는 식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줄기세포는 아니고요. 옛날부터 탈모 치료 업계에서는 PRP라고 해서 계속 주사 치료로 이제 사용해왔던 방법이지만 큰 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것은 이제 나의 지방 세포를 채취해서 그걸 배양한 다음에 줄기세포 양을 확 늘리고 그걸 이제 두피에 주사를 하는 건데요. 이건 두피에 주사를 해서 탈모 치료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화 방지를 위해서 혈액에 주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탈모가 발생하는 이유는 탈모의 유형에 따라서 다양하게 있겠지만 제일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유전입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자주 설명을 드리는 비유가, 다들 제일 고민을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 쪽에서 내가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아버지 쪽에서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그런데 결국에 그게 한쪽에 딱 치우쳐져 있지는 않고요. 키나 이제 생김새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중에 누가 키가 크더라도 자녀가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많은 유전인자들이 관여를 하기 때문인데요. 또 얼마 전에 어떤 학회에서 이제 외국 의사가 탈모의 원인을 여러 가지를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쉽게 한 가지 약이 딱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연구를 할수록 너무 많은 그 요인들이 연관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으니 그거 한 가지만 막더라도 다른 곳에서 또 영향을 받아서 탈모를 명확하게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큰 것은 유전이고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이제 관여를 해서 탈모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노화, 나이를 먹으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영양이 좀 부족해지는 경우, 극단적인 좀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좀 여성분들 중에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인한 휴지기 탈모를 좀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이런 휴지기 탈모가 진행이 됐을 때 하필 그게 내 유전성 탈모랑 가속화되는 시기가 딱 겹치면 일반적으로 휴지기라고 하면은 다이어트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하필 나 유전적인 부분과 결합이 되면서 돌아오지 않는, 오히려 가속화된 채로 그냥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스트레스, 이것은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스트레스 외에 또 내가 스스로 머리를 약간 뜯는다거나 공부를 할 때 어떤 특정한 좀 스트레스 상황에서 머리카락을 계속 뽑는다거나 아니면은 머리를 너무 세게 뒤로 묶는다거나 이런 습관들이 아무래도 모낭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점점 탈모를 악화시키는 원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탈모 치료에 관련된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저렴한 게 약이긴 합니다, 오히려. 약이라고 하면은 뭔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미지이지만 한 달에 사용하는 금액대로 본다면 한 2만 원 정도면 대부분 약을 이제 복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없다라고 보셔도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면은 이제 제일 좋은 모발 굵어지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분들 먹는 거랑 좀 다른
약을 처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미녹시딜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바르는 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바르는 미녹시딜은 사실은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약이고요. 근데 이 미녹시딜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바르는 미녹시딜로 발랐을 때 효과를 국소적으로 잘 본다면 제일 좋지만, 이게 발랐을 때 그 자체, 미녹시딜이라는 것 자체가 두피에 발라졌을 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모낭에 있는 효소에 의해서, 특정 효소에 의해서 이 미녹시딜의 성분이 활성화되는 성분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만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나머지 6명 정도는 잘 활용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먹는 약으로 처방을 받기도 하고요. 그럴 때는 이제 한 알을 다 먹는 것보다는 4분의 1씩 쪼개서 소량으로 시작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큰 용량으로 먹었을 때 간혹 손발이 좀 붓거나 아니면 모발 외에 다른 털이 굵어지거나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으로 시작해서 문제가 없으면 나중에 2분의 1로 늘려본다거나, 그러니까 주기를 두고 6개월 정도 드셔본 다음에 조금씩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미녹시딜은 좀 다양한 형태의 제형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은 말 그대로 완전 액상으로 되어 있어서 뿌리는 형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단점이 흘러내립니다. 뿌려놓으면 이제 얼굴이나 이런 쪽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에 내가 이걸 도포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그 도포되고 마르면서 이제 그대로 두어야지만 효과가 있는데, 그냥 흘러내려 버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에 묻는다거나 해서, 예를 들어서 얼굴 쪽에 묻었는데 얼굴 묻은 부분에 털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작용들도 발생했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미녹시딜을 탈모치를 위해서 사용을 했는데 두피에 트러블이 너무 심해지더라, 이런 이제 컴플레인이 되게 많았거든요. 환자분들이 이게 내 지루성 두피염을 더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못 쓰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라고 해서 연구 끝에 나온 것이 이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미녹시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원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만들어낸 어떤 미녹시딜 제품들은 이런 접촉성 피부염에 대한 부작용들을 많이 줄였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필렌 글라이콜 성분을 빼고 만들어진 미녹시딜로 제일 유명한 게 이 로게인 폼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 성분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이제 이 회사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알고 있다 보니, 이 제품 외에도 좀 여러 가지 미녹시딜들이 최근에 나온 거는 그 성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제품의 좀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폼 형태, 로게인 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흐르는 제형의 제품들이랑 달리 이제 폼을 얹어 놓게 되니까 좀 흐르게 되는 그런 단점 부분을 굉장히 좀 보완을 해 놓은 게 되죠. 로게인 폼이 이제 단점이기도 하지만 약간 한계점? 이것도 결국 미녹시딜이기 때문에 국소적으로 바르면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효과를 볼 수는 없고요. 그리고 효과를 보더라도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모낭이 머리카락을 잘 만들고 있다가 힘을 못 쓰는 상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다면 그거를 약간 부스팅을 시켜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피곤할 때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갑자기 좀 힘이 나는 것처럼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모낭 주변으로 가는 혈류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그 모낭 자체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서 머리카락을 더 열심히 만들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제형에 따라 좀 다른데, 손으로 바르셔도 되고 빗으로 바르셔도 되긴 합니다.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대신 고민하는 부위에 골고루 잘 발라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머리카락에만 발라지는 것보다 두피에 직접 닿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발랐을 때 다른 부분에 묻지 않는 게 또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흐르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그냥 흐르는 제품도 이렇게 기울여서 위에서 이렇게 약간 쏟아내듯이 이렇게 바르는 경우도 있고, 폼 형태로 해서 폼을 얹어 놓고 이제 슥슥 펴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모든 경우에 원하는 부위에만 딱 바르고 나머지 얼굴이라든지 손등이라든지 이런 데는 묻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흐르거나 아니면 너무 빨리 닦아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요. 일단 로게인 폼 같은 경우에는 바르실 때 이게 안 흔들면은 안 섞여서 액상으로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흔들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제가 셀프로 바른다면 당연히 이렇게 손에 해서 바르겠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발라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짜도 되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흘러내리는 게 지금 이렇게 폼 형태여도 면도할 때 나오는 폼이랑은 달라요. 면도할 때 나오는 폼은 그냥 얹어 놓으면은 그대로 딱 유지가 되는데, 요거는 결국에는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바른 뒤에 흘러내리는 게 이제 원하는 부분보다 더 밑에까지 흘러내리지 않게 잘
펴발라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상 거의 바르고 나면 바로 액체처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고 나서도 쫀득쫀득한 크림처럼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말리는 게 필요하고, 이 손에 묻잖아요. 이거를 제일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이걸로 이제 얼굴 만지거든요. 그럼 이제 얼굴에 묻으니까 얼굴에 있는 털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일들이 좀 생기죠. 효과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비오틴이나 맥주 효모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안에 들어있는 어떤 비타민 종류들이 부족한 사람이 먹었을 때 좀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식습관이 좋아서 그 안에 균형 잡힌 영양분들이 다 있다면 이거를 복용했을 때 특별히 얻는 게 없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실제로 처음에 탈모가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미용실에서 만약에 말씀을 듣고 나 혼자 뭔가 치료는 일단 시작을 했는데 병원 와서 검사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오셨을 때 어떤 치료하고 계시냐라고 여쭤보면은 생각보다 그냥 비오틴 먹고 있어요. 아니면 맥주 효모 먹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치료는 아니고 영양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 영양이 부족해서 지금 탈모가 심해진 거라면 아마 손발톱도 막 깨지고 문제가 생겼을 거다. 왜냐면 그것을 이루는 성분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없다면 아마 그런 영양이 부족해서 생긴 탈모가 아니고 다른 원인이 있으니까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도움은 됩니다. 이게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는 탈모에 워낙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만큼 이제 반응도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사람마다 효과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사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주사기 안에 어떤 탈모에 도움되는 성분을 넣어서 직접 그 모낭에다가 타겟팅해서 투여를 한다는 거고, 그 안에 줄기세포 치료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주사액이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은 요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결국 줄기세포 자체, 그거를 제일 좋은 거라고 본다면 그것과 관련된 주변의 다른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가져다가 주사하는 쪽에 좀 타겟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게 이제 엑소좀이라든지 아니면 PDRN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고, 최근에는 또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보톡스를 주사하는 것도 탈모에 좀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보는 그런 견해를 약간 확인시켜준 연구도 있거든요. 또 얼마 전에 학회에서 보니 키토산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메조테라피라고 하죠. 그 주사치료하는 명칭도 다 다르지만 다 주사치료의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엑소좀, PDRN, 보톡스, 키토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도움된다고 그러면 주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또 장기간 예후가 좋다면은 그걸 가지고 논문을 내고,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연구 결과들이 서로 공유가 되고,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하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도 결국 환자분들이 이제 찾아왔을 때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많이 썼던 치료가 크게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면 또 새로운 게 어떨까,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탈모 치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이 이 주사치료 파트인 것 같아요. 어떤 주사액을 넣느냐. 쉐딩 현상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쉐딩 현상이라고 하면은 결국 탈모 치료를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약을 도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머리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거를 환자분들이 걱정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약간 시원치 않게 자라는 모발들이 빠지고 이제 좋은 게 자라려고 하는 거다 설명을 드리거든요. 실제로도 그 빠지는 모발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짧고 얇은 모발들이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게 빠진 다음에 다음번에 자랄 때는 조금 더 굵고 길게 잘 자랄 수 있는 모발들이 자라는 거죠. 쉐딩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3개월 정도 되면 거의 쉐딩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3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유지가, 쉐딩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꽤 많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보면 되고, 대부분 1, 2개월 안에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어떤 형태든 탈모 치료를 진행을 하면 6개월 정도는 돼야지 이제 우리가 체감을 하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왜냐면 빠졌던 모발들이 다시 자라 나와서 어느 정도 이상의 길이가 되려면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이제 치료도 마찬가지지만 모발 이식에서 심은 모낭에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서 6개월 차부터 우리가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1년 정도 되면은 정말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어느 부위가 고민이냐,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 크게 나눠서 당연히 젊은 분들이면은 치료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젊은 남성분들이 헤어라인이 좀 빠르게 탈모가 진행이 돼서 많이 변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치료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초기에 대응을 빨리 할수록 원래대로 돌이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일단 이제 20대 초반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탈모가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처음부터 나는 모발 이식을 해야 된다 이미 결정을 하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는 게 우리가 결국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하면 남의 머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머리를 써야 되는 거라 이 후두부 쪽에서 대부분 모낭을 가져다가 이사를 시키는 건데 이쪽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개수가.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탈모가 빨리 진행이 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길게 봤을 때 2번, 3번 모발 이식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가능성까지 고려를 하면 최대한 내 모발을 아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모낭들이 그 잠재력이 다 있을 텐데 그걸 지금 잃고 있는 이 헤어라인 쪽에 치료를 통해서 일단 그것을 복원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을 한 1년 정도는 드셔보시고 그걸로 최대한 효과를 본 다음에 그때도 아쉬우면 거기다가 이식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진행이 돼도 헤어라인이 변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남성분들처럼 완전히 모발이 없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원래 타고난 헤어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식을 고려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어떤 치료를 1년 해보자 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만약에 헤어라인이 내가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면은 그건 그냥 모발 이식 바로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정수리나 가르마 같은 경우에는 간혹 모발 이식 수술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탈모가 진행이 됐을 때 헤어라인은 유독 좀 모발이 없어지거나 원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정수리나 이제 가르마 쪽은 모발들이 있는데 얇은 경우가 많거든요. 밀도를 측정을 해봤을 때 7×1cm 안에 정사각형 안에 머리카락이 만약에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머리카락을 이식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식을 무리하게 하면 이식된 게 못 자라든 기존 게 모낭이 닫혀서 못 자라든 결국 플러스 1을 하면은 실제 플러스 1이 된 채로 끝나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얻는 게 없고 후두부 모낭만 잃어버리는 거니까 가르마나 정수리 쪽은 사람에 따라서 밀도가 어느 정도 이상 유지가 되고 있으면 애초에 모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쩔 수 없이 주사 치료라든지 바르는 약, 먹는 약 치료에 대해서만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일단 탈모에 좋은 생활 습관은 술을 절주를 하시고 그리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는 거, 근심 걱정 없는 거, 이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런데 먹는 거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해서 특히 최근에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거를 주사를 맞아서 극단적으로 이제 줄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특별히 더 그 영양분에 대해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히려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아무래도 아무리 신경을 써도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합 비타민 같은 걸 하나 드시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 먹는다고 먹었는데 특정한 성분이 꼭 부족했는데 그게 하필 내 머리카락 성장과 관련된 거라면 극단적으로 그것 때문에 탈모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 비타민제는 챙겨 드시는 게 좋고, 이제 굉장히 좀 드문 사례이긴 한데 비오틴이랑 좀 관계된 이야기예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해외 기사 같은 거에서 봤던 건데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 식단을 위해서 계란 흰자를 막 20-30개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그랬더니 탈모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계란 흰자에 이제 아비딘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비오틴이랑 결합을 해서 비오틴 흡수를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극단적으로 그렇게 흰자를 많이 먹은 사례이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어떤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는 식단을 했을 때 뭐 이건 한 가지 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새로운 부작용이나 사례들도 분명히 찾아보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 흰자를 하루 20-30개씩 먹었더니 비오틴 흡수가 안 돼서 탈모가 너무 심해진 사례,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걸 알고 최대한 균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에 대해서는 특히 좀 속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속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정확히 어떤 특정 시점에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치료들이 있는데 그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탈모라고 하면은 노화랑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이 되는 건데, 근데 노화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미리 방어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방어만 잘 해주면은
꽤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어떤 속설들을 따라가면서 정확한 어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어 있는 치료를 하지 않고 검사를 받지 않은 채로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진행이 되는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탈모가 진행된 것 같다라고 하면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꼭 가까운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조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비용에 한 달에 2만 원대로도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면은 비싸니까 좋은 거 아닐까? 약간 이런 또 심리가 있잖아요. 그걸 오히려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유익한 건강상식, 건강 온터뷰와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청담 모텐셜 이인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